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디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시장도 정말 핫하고 뜨거우면 좋을 텐데 시장 자체가 수급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한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쏠림 수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지금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퀘스천 마크일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들 좀 쭉 살펴봐도 하반기 증시가 그렇게 큰 상승률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뉴욕 증시는 또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해서 갈피를 잡을 순 없지만 대략적인 결론을 내보자면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한 수급 쏠림 현상은 어느 순간부터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조금 선점을 한다면 투자 시장에서 조금 더 똑똑하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I 편을 준비했어요. 많은 자료들, 리포트들, 그리고 외신 사이트들 다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 AI 관련한 산업에 시장이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관련주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세가 나오고 있고 이미 시세가 나온 그러한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 수급이 쏠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에서 다음 주자가 AI나 또 AI 관련한 반도체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률을 정말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당연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깔끔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걸 목적으로 오늘 AI,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이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오늘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I 관련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AI,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컴퓨터에서 음성과 작성된 언어를 보고 이해하고 번역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고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이 AI라는 게 사전적으로 정의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공지능이다, AI다 에 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 이 생성형 AI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 즉 컴퓨터에서 입력된 지시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거예요. 챗 GPT 역시도 이 생성형 AI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퀘스천을 남겼을 때 이 AI가 언어로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언어로 구현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 언어도 AI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로도 구현을 해줘요. 이 과정들 자체도 이 생성형 AI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외하고도요, 이미지로도 표현을 해주거나 노래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편집 프로그램으로 자주 사용하는 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 AI가 생성을 해주는데 컨텐츠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합해주고 또 목소리까지도 입혀줘서 하나의 컨텐츠를 생성을 해줘요. 이런 게 바로 이 생성형 AI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챗 GPT가 되는 거고, 챗 GPT가 세상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AI가 인공지능이 똑똑하다, 정말 편리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성을 하는 AI다라는 게 생성형 AI, 요즘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종인 챗GPT입니다. AI 기업들 일단 라이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나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이들 기업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AI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픈 AI의 챗 GPT 너무 유명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형태의 인공지능 있고요. 구글 역시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제가 후에 한 번 더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바드라는 챗 GPT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도 블렌더라는 이렇게 대화형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I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AI 타임즈에 따르면은 AI 시장이 2022년도에서 20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쯤에 4천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천억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환산하자면 52억 달러? 아닙니다. 52조에 해당을 합니다. 52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큰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AI 그 분야 중에서는 의료 AI가 가장 최고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된 건지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받는 그러한 흐름들도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주요 AI 업체는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AI 관련주 약간 글로벌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구글,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IBM,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와 텐센트, 세일즈포스닷컴과 트윌리오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AI 관련주들도 몇 개 추려봤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추려봤어요. 셀바스 AI, 코단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솔트룩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루닛, 아이크래프트와 C랩이 있습니다. 물론 이 AI 관련주들이 전부 다 AI에 관한 이슈로 부각이 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슈들과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솔트럭스의 상승률 굉장히 좋게 또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AI와 반도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설명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반도체 사이에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AI 시스템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AI 알고리즘은 많은 계산 작업을 요구하면서 이 반도체는 이러한 계산을 처리하기 위한 전기 신호를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이니까 자연스럽게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납득이 가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 유닛인 GPU와 텐서 처리 유닛인 TPU 같은 경우에는 AI 연산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그래픽 처리 장치다, GPU다 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 대표적인 게 GPU고, 이 GPU가 AI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입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또 TPU 같은 경우에는 행렬 연산과 같은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GPU와 TPU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이 GPU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실제로 챗 GPT에는 정말 수만 개의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간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성형 AI가 좀 늘어가는 시대에서 GPU에 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와 반도체는 서로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이퀄 AI 성능 향상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AI 관련주 다시 또 나눠서 한 묶음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엔비디아, 인텔, AMD와 퀄컴, 미디어텍과 램바이오, SK 하이닉스, 메모리 코리아와 이노테라피, 파워로직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모두 다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묶어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가 AI 분야에서 정말 필수적인 하나의 반도체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일단은 GPU는 엔비디아의 A백과 H백과 같은 제품이 챗 GPT와 같은 이 생성형 AI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챗 GPT 구동에다가 2만 개에서 3만 개가 탑재된다라고 합니다. GPU 같은 건 원래 게이밍에 사용되는 고성능 처리 장치이긴 했지만 병렬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돼서 AI 구동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CPU를 보완하는 GPU가 필요하고요. 엔비디아는 이러한 GPU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는 대량으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 이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이 GPU가 싸지 않습니다. 약간의 고가이긴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이 개발비를 절감하겠다라고 해서 뭐 GPU를 사용하지 않다거나 할 이유가 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조금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최첨단으로 최신으로 정말 좋은 그런 반도체 제품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영업이익률들은 더욱더 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반도체 AI 관련주 중에 AMD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AMD라는 기업도 GPU를 생산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AMD도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와 경쟁하면서 새로운 GPU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 GPU 모델이 용량이 엔비디아 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서 그리고 가격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이 조금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는 좀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만 AI에 쓰이냐? 그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최근에 AI 때문에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D램이라고 일컫는 HBM인데요. 이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은 다음에 1024개 정보 출입구를 뚫어서 연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0개가 넘는 구멍을 뚫어서 이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게다가 여러 가지 D램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좀 많이 팔리는 것을 생산하는 게 더 중요했겠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 HBM이라는 D램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SK 하이닉스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성능의 D램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GPT한테 딱 했을 때 그게 사실 1, 2분 안에 답이 나와야 우리도 오라고 반응이 올 수 있는 건데 오래 걸리거나 뭐 쓰면 쓸수록 답이 늘어지거나 한다면 사실 인공지능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발전이 되면서 HBM이라면 정말 고성능의 D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바로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거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삼성전자가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I에 필요한 반도체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일컫거든요. 이 HBM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뿐만 아니라 HBM도 사용이 되고 또 HBM은 수직으로 여러 개의 D램을 적층시킨 후에 연결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D램에 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HBM은 비용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하는 결과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생성형 AI 시대의 확대로 인해서 GPU와 HBM 시장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올해 전 세계 HBM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60%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가 발전한다라는 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GPU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하고 있는 HBM 이렇게 두 가지 반도체 분야가 급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를 조금 삼성전자가 많이 의식을 한 건지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또 산업 리포트들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또 컨퍼런스에서 그러한 발언들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단 HBM이라는 거를 개발한 게 SK하이닉스였고 물론 반도체에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설 수 있겠지만 HBM 분야에 관해서는 SK하이닉스가 이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왔던 고부가가치한 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약간의 콧방귀를 낀다고 해야 되나?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또 이러한 자세로 조금 일관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국내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에 관한 산업 관심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만 체크를 해보고 오늘 이 시간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라는 AI 중에서도 의료 분야의 AI가 좀 많이 발전이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좀 적용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산업 확장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의료 AI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따로 이 부분은 편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반도체 바닥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반기 AI 슈퍼사이클에 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시장에 따라서 적자폭을 확대시키고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도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셨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실적 발표에 관해서 산업 부분별, 사업 부문별로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 HBM 분야에 관한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조금 귀찮은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보자면 사실 애플도 이제 애플 GPT를 구축하겠다라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일단 생성형 AI 기술이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자 애플이 결국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사실 애플은 그 전부터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 GPT 챗봇을 개발을 했고 일단 실질적으로 이 기술에 관한 자사 전략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언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발표도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애플마저도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 생성형 AI 전성시대가 비로소 도래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 과연 어떤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특징과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표를 제가 또 참고로 올려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I의 현재 시점, AI 시장의 산업 성장성 함께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2차전지 관련주가 그렇게까지 상승했던 거에 반해서 AI 관련주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다음 타자는 AI 관련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좀 길어졌죠. 제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었던 그러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쑥쑥 되셨기를 바라고요. 경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영상을 봐주시기도 합니다. 구독자도 쭉쭉 늘고 있는데 더 많은 구독자가 있다면 저도 더 힘을 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말을 하게 될지 몰랐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너무너무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항상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찍는 영상이 많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좀 얼마 뒤에 조회수가 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좀 시장을 보다 한 발 앞서서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경디인 만큼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